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요즘 가정이나 일터에 독감 걸린 사람들 많으시죠? 전남 지역은 독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의 1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독감이 유행인데 늦더라도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입니다. 오후 진료 시간까지는 3분이 남았지만 접수 창구에는 접수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가득합니다. 독감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계속 밤마다 기침하고 가래 많고 그래가지고 병원 오게 됐습니다. 독감이 전염돼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다 걸리게 될까봐 그게 걱정됩니다. 동네 내과 병원들도 독감 환자가 날마다 밀려듭니다. 열이 계속 나고 기침에다가 콧물에다가 오한도 있고 온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달 셋째 주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전남이 76명으로 독감 유행 기준의 12배고 광주도 35명으로 유행 기준의 5배나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독감 감염 환자가 줄면서 집단 면역력이 낮아진 이유로 분석됩니다. 해마다 좀 유행하는 것들 때문에 집단 면역이 좀 생기면서 어느 정도는 좀 스스로 면역 효과들이 생겨가지고 좀 전파가 이렇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역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다 보니까. 의료계는 독감에 한 번 걸렸어도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에 또 감염될 수 있다며 늦게라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KBS 광주총국의 12월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시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내년 집값에 대해 보합세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부담스러운 지출 분야로는 대출이자와 에너지 요금이 꼽혔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광주 전남 지역 집값 하락세. 올 상반기 들어 급격한 하락은 멈췄지만 보합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0%를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두 지역 모두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보다 우세했는데 광주의 경우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KBS 광주의 여론조사 때는 광주와 전남 모두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부담스러운 지출 분야도 물었습니다. 광주는 대출이자라는 응답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료와 가스비 같은 에너지 요금, 외식비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에너지 요금이 32%로 1순위였고 대출이자와 전월세 주거비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스러운 지출 분야에 대한 응답은 연령별, 직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두 지역 모두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업별로는 농, 임, 어업 종사자들은 에너지 요금을, 자영업자들은 대출이자를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1,617명이 답해 응답률은 광주가 12.1%, 전남이 14.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광주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전남이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올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광주시는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기록했고 전라남도는 2등급에서 2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보성군이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고 광주 광산구와 동구, 서구, 북구를 비롯해 순천시와 여수시, 고흥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한평군 등이 2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례군과 곡성군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선 사업자에 한국중부발전 구례, 한국수력원자력 합천 등 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적격 기준을 통과한 곡성과 금산, 영양, 봉화 등 4군데도 예비 사업자에 지정됐습니다. 우선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는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으며 예타를 통과한 각각 사업에 대해 우선 사업자는 오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합니다. 여수시는 2026년에 열리는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섬을 보다 쉽게 찾아가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섬과 섬을 잇는 해상 교량도 건설 중인데요. 최근 한 섬에서 오래된 팽나무들이 도심 조경수로 팔려나가면서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이 놓인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입니다. 마을 위쪽 경사진 밭에 수십 년 된 팽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 놓여 있고 나무가 무성하던 자리는 구덩이가 파인 채 흙더미만 남았습니다. 섬마을에 팽나무를 사다가 조경업체에 판매하는 업자들이 나무 20여 그루를 파내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업자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조경수로 납품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나무를 해서 납품을 하는 사람이 호남지인이 특히나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팽나무 반출로 마을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토사 유출 위험도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단 반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동의 없이 나무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업자를 절도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고소했습니다. 아예 몰랐죠. 동네 오빠한테 연락받고 니네 봐가고 우리 봐서 난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무도 이미 파서 묶어놓고 세워놓기도 하고요. 업체 측은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면서도 일부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됐거나 동의 없이 채취한 곳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돈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거의 다 붙여드리고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절도는 맞습니다. 소유주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까지 빚어져서 섬마을도 뒤숭숭합니다. 대주민을 갖고 와서 노인들 잡더라고. 그리고 돈도 50만 원 주면서 노인들 해적을 한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대주민들이 다 기하려고 싶어. 여수시는 사유지의 무단 반출 등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고 농지법상 위법 행위가 있는지는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설치된 콘서트 무대 장치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전시관에는 작업자 10명이 내일 열리는 콘서트 준비를 위해 무대 설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윤희준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서면 의결을 통해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업무 추진비 부적정 정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을 건의했고 이사회는 이달 말 윤 총장 해임안을 상정해 투표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내년 초 총장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신임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광주는 나쁨, 전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내일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2024년 첫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년 1월 1일 새벽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내륙에서 해돋이를 보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31일 비 소식이 있어서 해넘이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31일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30분, 내년 1월 1일 해돋이 시각은 아침 7시 41분입니다. 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월 2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